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정시시험 2022년 2회차 진행됐던 지난 2월 13일 날 진행됐던 기출문제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다음 보기 중 기대불일치 이론이라고 언급합니다. 기대불일치론은 아시겠지만 고객이 기대를 갖고 오면 실제 현장에서 직원으로부터 또는 이들의 서비스 프로세스로부터 지각된 성과, 경험한다는 거죠. 서비스를. 이걸 비교해서 내 기대와 그래서 긍정적 불일치가 나면 만족, 부정적 불일치가 나면 불만족. 올리버는 단순 일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을 했던 게 기대불일치론이에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게 뭘까요? 이론적 근거를 물어보거든요. 이 이론적 근거에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6가지 정도, 그래서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적 불협화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대조이론, 동화 대조이론, 비교 수준 이론, 일반화된 부정성 이론, 수능 수준 이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기본서에는 수능 수준 이론이라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딱 한 6가지 정도. 이걸 지금 골라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기로 볼까요? 가, 대조이론. 틀을 가죠. 대조이론은 아까 분명히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 동화이론. 동화이론이라고만 쓰시면 안 되고요. 동화 대조이론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럼 나가 들어가는 건 일단 잘못된 거겠죠. 그럼 밑에 보기를 보면 1번, 2번, 3번은 잘못됐어요. 그죠? 다 설득이론. 설득이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럼 다도 아니네요. 그럼 4번도 아니에요. 그럼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딱 나오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에요. 그럼 답은 뭘까요? 여쭤보나 만하겠죠. 라, 비교 수준 이론이에요. 분명히 들어가죠, 아까. 마, 수능 수준 이론이에요. 포함됩니다. 그럼 저희가 보기에서만 볼 수 있는 건 가, 라, 마예요. 근데 아래 보기를 보니까 가, 라, 마가 없네요. 그죠? 그래도 라, 마가 있죠. 라, 마가 있으면 얘는 포함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요 보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보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건 이건 출제자가 원하는 뭐랄까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관점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을 꼬았다 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고요. 해당하는 것만 뭐랄까요? 선택되어 있는 보기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1월 달에 똑같이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에요. 저희가 미리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선행학습을 하셨다면 얘는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네, 체크하고 눈에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거. 그때 저희는 고객과 종업원을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고객한테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결국 프로세스라는 건 고객이 받게 될 코스트를 내고 비용을 내고 이 사람이 받게 될 그 무엇, what 이라는 관점,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저희가 목적론이라 부르고요. 이 전체 과정, 고객이 우리한테 기대를 갖고 와서 매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쭉 뭔가를 받게 될, 이 what이라는 걸 받게 될 그 순간까지 이 전체에 대한 걸 다 관리하세요. 한 군데라도 마이너스가 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갑이네. 고객이 지갑을 안 열 거예요. 지갑이 고객을 열면 안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전체론, 하우에 대한 관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료적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자, 그럼 요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보기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이 문제 또한 동일 유형으로 2020년 9월달, 2018년 7월달 두 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출제 패턴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 프로세스는 무엇이며, 자, 결국 여기 있는 걸 지금 알자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알자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과업이라는 건 고객이 우리한테 와서 코스트, 비용이라는 걸 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매장이 됐던 기업이 됐던 고객한테 이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받게 될 그 무엇이에요? 쉽게 해서 왓에 대한 관점이죠. 이게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돼 라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이걸 흔히 목적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각의 개별 활동들을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해야 됩니다. 한 군데라도 마이너스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걸 저희가 한 군데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안 돼요. 전체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두 가지 딱 구별하는 거. 괄호가 있고 바로 뒤에 설명이 결국 저 괄호의 명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 이 문제 유형 푸는 방법만 딱 알고 계신다면 뭐 향후에 문제가 변경이 돼도 변경된다고 한들 결국 전체론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대기 시스템 유형. 자, 대기 시스템 유형은 뭐 단일 대기열, 다중 대기열, 그다음 뭐 저희 뭐 번호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세요. 기본서에서. 대기 시스템 유형 중 단일 대기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단일 대기열은 저희가 알고 있는 FC, FS. 저희가 이제 선착순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착순 개념. 그리고 좀 뭐 다른 것보다 평균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다중 대기열보다 뭐 엄청나게 빠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전체적인 대기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게 단일 대기열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올바르지 않은 거라니까. 1번. 짧은 용무 등 특별 고객에 대한 대응이 쉽다. 이럴까요? 제가 아까 선착순 규칙이라고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관점. 왜? 늦게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무조건 맨 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1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짧은 용무 등 특별 고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로 수정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일 대기열의 단점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순 규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단점이 돼요. 이렇게 답을 찾고 보니까 저희 입장에선 가장 원하는 문제 스타일이죠. 1번에 답이 있다는 거. 2번 뭐 어느 줄에서 대기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맨 뒤에 쓰면 되니까요. 그죠? 3번 줄이 길어지는 경우 고객 이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럼 빠져나갈 방법이 된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죠. 분명히. 4번 단일 입구로 되어 있어 끼어들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당연히 저희 한 줄 서기 하면 끼어들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5번 고객이 오는 순서대로 대기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단일 대기열에 대한 올바른 설명들을 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는 답을 찾았는데도 왜 2번, 3번, 4번, 5번을 다 읽어드렸느냐?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변화가 됩니다. 유사 유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일 문제가 나왔던 게 아니라고 본다면 이런 문제 유형은 정답 나온 저 1번의 보기 내용 저걸 기억하시는 것보다 나머지 것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시험을 대비할 때 그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PC본 다이어그램의 원인 분석 요인, 이 원인 분석 요인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배우실 때 브런치라고 배우십니다. 브런치, 가지죠, 가지. 그 생선 뼈다구 그림 그려놓은 거에 위아래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원래는 6가지가 있고요. 이 브런치에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 브런치에는 뭐 equipment 장비, 프로세스 과정, people 사람, material 자원, environment 환경, management 운영,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유형으로 이 문제는 20년 5월, 18년 11월, 유사 유형은 21년 1월. 그럼 강사 이런 문제의 유사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래 보기 5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본다고 본다면이 아니라 보신다면 2번 실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죠? 예, 이 리절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브런치에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대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논리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요 6가지 브런치가 눈에 익어지는 게 쉽게 눈에 익혀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시험 대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이 분석 동영상에서 암기하라는 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하세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잘 하지 않는 말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말을 더듬네요. 이 문제에서 유별나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장으로 갑니다. 고객만족 경영 CSM. 다음 중 마이네트가 제시한 고객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굉장히 길게 부연을 하죠. 처음에 마이네트라고 나와요. 마이네트.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네트가 제시한 고객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 이 문제는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워딩을 바꾸는 문제, 지금 보시는 이 문제 스타일, 또 하나는 서비스 마케팅 관점으로 언급을 한 기본서에서 보시는 이유재 박사가 얘기한 고객 만족 경영의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섞이는 내용. 기본적으로 이 마이네트가 제시한 내용에 이유재 박사의 내용이 갖다 섞인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일 유형으로 20년 11월, 18년 5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 유사 유형은 보시는 그대로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지금 6번 나왔으니까요. 지금 요 보시는 문제만 갖고 보면 요 근래 3년 동안 9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문제 출제 자체가. 하지만 출제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시장의 성숙화로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맞죠? 이건 분명히. 2번,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빠르죠. 3번,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 주권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4번, 소수의 과점 시장에서 다원적 경쟁 시장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설명이에요. 지금 문맥상으로도 잘못된 게 없죠. 5번, 소비 행위의 변화로 인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보다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네, 요 문제, 요 보기의 내용은 아주 전형적으로 오답으로 나오는 패턴이죠. 앞과 뒤가 바뀌어 있는. 소비 행위의 변화로 인해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문제가 또 출제가 되면 이렇게 워딩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물론 이유재 박사의 내용을 갖다 포함시키는 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전부 다. 저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유형을 저희가 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의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은 문제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전의 기본적 개념과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 구전에 대한 문제는요. 선생님들 기본서를 보시면 아마 명제가 몇 가지가 있고요. 하부 요소가 10몇 가지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15가지가 넘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워딩의 변화를 가지고 답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고요. 한 번 정도만 딱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전제라고 하는 거. 구전은 구매한, 실제 구매해서 써본 개인에 의해 전파되는 그런 걸 구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정보다 보니까 비공식적이라고 부를 거고요. 양방향, 쌍방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뢰도가 높은 정보라고 믿게 되고요. 이런 관점들이 다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1번, 고객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직간접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활동 혹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공식적이란 말을 못할 거예요. 2번 고전적 개념에서 구전이란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3번 특정 주제에 대하여 고객이 직접 경험한 내용 중 그럼 간접 경험한 건 어떡하려고요?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를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건 뭐 구전에 대한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고객이 직접 경험한 내용 중 긍정적, 부정적인 내용의 정보를 중심으로 이를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간접적인 건 어떡하고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관점이 아니라 부정적, 긍정적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는 이 파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라는 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 유형. 4번 영향력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맞죠? 구전에 대해서. 5번 구전은 단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비언어적인 것도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전형적인 출제 패턴에 의해 워딩을 바꾸고 있다. 그럼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만 워딩을 바꾼다는 문제 유형, 그런데 왜 특정 보기가 지난번엔 답이 아니었을까? 그 이유가 위에 보시면 유사 유형으로 20년 11월, 18년 9월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고요. 저 유사 유형이라는 얘기는 보기가 바뀌었고 정답도 바뀌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하부 요소를 암기가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 이번엔 3장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 자 여기 키워드가 나옵니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답은 그대로 나옵니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 이걸 저희가 의견, 선도,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의견, 선도, 고객. 문제를 다 읽지도 않죠 지금. 그냥 평판, 심사, 모니터링 이렇게 딱 체크하고 보시면 돼요. 돈을 지불하진 않지만 이라고 나오면 돈을 지불하진 않지만 의사, 결정, 고객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20년도 8월, 2018년도 9월 달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문화적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 문화적 특성에 대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이 문화적 특성은 5가지가 있잖아요. 문화적 특성은 뭐 규범성과 연대성이라는 게 있고요. 학습성이라는 게 있고 공유성이라는 게 있고 지속성과 동태성이라는 게 있고요. 만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뭐 20년도 9월 달에 유사 유형 문제는 뭐 19년 10월, 20년 6월, 21년 2월. 동일 유형 대비해서 유사 유형 문제가 꽤 많았죠. 출제 빈도가 적은 건 아닌데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건 보기가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문화적 특성 5가지를 기반으로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본다면 해당하지 않는 건 중단성이죠. 중단성이라는 건 아까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 문제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기본서를 보실 때 결국은 문제 유형이 2가지가 나오는구나. 딱 명제가 나오고 문화적 특성이라는 명제가 나오고 하부 요소가 딱 5개로 나눠졌을 때 결국 첫 번째 문제 스타일 5개의 분류 관점을 물어보고 있다. 지금 이 문제처럼. 또 다른 문제 스타일 분류 관점의 개별 설명들을 박스를 통해서 제시하고 그 개별 하부 요소의 명칭을 물어본다. 이렇게 문제 스타일 2가지. 네, 그래서 기본서를 열어보실 때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또한 2가지의 패턴으로 출제가 되겠지. 이런 관점을 딱 견지하시고 딱 밑바탕에 까시고
그 내용을 학습하신다면 충분히 문제 유형마다 변동되는 또는 반복되는 이런 것들의 패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제품 구매나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중,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구매한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이게 키워드예요. 구매한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이 문제 유형은 2018년도 4월 달에 동일한 문제가 나왔고요. 유사 유형은 2020년도 4월 달에 유사 유형으로 나왔어요. 결국 보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동일한 문제, 변경되는 문제, 변형되는 문제 다 유형이 출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뭐라고 찾느냐? 심리적 위험?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는 문제를 전체 다 읽지 않으시더라도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심리적 위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 위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험이에요. 성능 위험. 아주 간단하게. 사회적 위험은 준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위험이에요. 준거 집단으로부터 내 생각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단이죠. 금전적 손실, 재무적 위험입니다. 근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자극적 위험, 이건 존재하지 않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중에 그 요소에 대한 거를 물어보게 됐던 거고요. 총 6가지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기본서에서. 그래서 각 명칭과 내용을 갖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요 관점만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관여 수준의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개발할 때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고관여래요. 일단 고관여라고 얘기가 된다면 뭔가를 구매하기 전에 고민과 생각과 판단의 결정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럼 이렇게 오래 갈까요? 라는 걸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가예요. 비싸요. 이러니까 한번 구매했다가 잘못 구매해서 수정 재구매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고객 입장에서. 이러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죠. 이러니까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능동적으로 알아보려 그래요. 왜? 내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능동적으로 알아본다는 건 굉장히 정보를 자기가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됐던 제품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개발할 때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문제 유형은 20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1번.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분명히 필요하죠. 왜? 확신을 줘야 되니까요. 2번. 제품에 따른 혜택의 강조예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이 따라갑니다. 분명히 설명이 돼야죠. 3번. 제품에 따라 차별점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왜 당신이 이 선택을 해도 되는지를. 4번. 매체 선정 시 인쇄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흔히 저희가 전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보여주겠죠. 5번. 방송 광고를 통해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광고합니다. 이렇게 이런 반복적인 광고, 이걸 보게 되면 이걸 구매할까요? 고관여 관점의 소비자들이 그렇진 않게 되죠. 분명하게. 왜? 아무리 광고를 반복적으로 본다 한들 호기심이 생길지언정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설명은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느냐? 기본서에 없어요. 기본서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딱 구별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 문제 유형은 고정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도 동일한 유형이 20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됐잖아요. 다른 문제 형태는 저관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명칭만 저관여 수준이라고 바뀌어놓고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답은 5번이에요. 이해가시죠?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지금 번갈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패턴, 어떤 관점이겠구나. 요것만 딱 붙잡아 놓으시면 충분히 문제 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진행을 했고요. 요 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요 10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신다면 뭐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 아니라면 조금 더 나는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겠다. 그러면 제 네이버 카페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오시게 되면 하여간 시험 합격에 대한, 저희는 뭐 몇 번씩 시험 보는 걸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방에 끝냅니다. 그냥 한 방에. 그러다 보니까 유료 자료가 됐던 무료 자료가 됐던 전혀 다른 데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흉내 못 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챕터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압도적인 자료고요. 만약에 나는 뭐 시험 준비를 할 때 기출문제집을 선택할 겁니다. 저기 보이시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어차피 제가 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합격하십니다. 저희는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아야 합격입니다. 이런 관점이 없어요. 저희는 합격할 거면 그냥 100점에 가깝게 합격합니다.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충분히 믿으셔도 될 만한 솔루션들입니다. 한번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랄까요? 만족하실 만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난 누르기 싫은데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강요 같은 거 안 합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